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5월 23일 토요일 아침이 맑았습니다. 오늘은 연휴 시작의 첫날이죠. 예, 물론 뭐 오늘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상 오늘이 거의 뭐 연휴의 분위기죠. 그래서 연휴 첫날. 저도 오늘 지금 방송국에서 봤더니 아유 어디 여행 가시고 놀러 가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가방 들고 예, 공항버스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등산복이나 뭐 이런 복으로 오시는 분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주말하고는 좀 틀리더라고요, 느낌이. 아, 연휴는 연휴구나. 그래요. 월요일이 석가탄신일이죠. 그래서 하루 쉽니다. 근데 미국도 월요일 날이 아마 휴장이죠? 메모리얼 데이인가요? 어떻게 예, 우리나라하고 거의 같이 그렇게 연휴에 들어가는 분위기네요. 그래 여러분들 하여튼 뭐 어찌됐건 간에 마음은 좀 가볍죠. 연휴 시작이시니까. 그죠? 그래요. 뭐 이럴 때 마음 편안하게 오늘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저희 방송 보시면서요. 뭐, 내 포트가 지금 그렇다. 아유, 뭐 요즘 뭐 주식이 뭐 어떻다는데. 그래, 한번, 아유, 뭐 저 사람하고 한번 통화나 해볼까? 뭐 궁금한 점 물어볼까? 하시는 분들. 예, 편안하게 그냥 전화기, 수화기 드시고요. 전화 주세요. 02786-1022-1023,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013-3366-8288. 근데 그 무료 문자는 아시죠? 예, 제 거 해주세요. 그리고 막 몇 번 이렇게 한 번만 쓰면 되는데 2번, 3번, 4번 막 쓰시는 분은 안 해준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만 넣으세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넣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열심히 상담해 드릴게요.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어떤 분인가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서 누구세요? 제주에 사는 최태봉입니다. 아이고, 제주에 사시는 성함이? 최태봉, 최대봉님이요? 태봉. 태봉님이요? 예, 예, 우리 태봉님 연세는? 75세, 아이고, 정정하시네. 주식 경력은요? 한 5년 되는가 봐요. 5년. 예, 아유, 이 연휴 때 제주도 지금 사람들 되게 많이 갈 텐데, 그죠? 많이 오는데, 난 인생이 이렇게 쳇바퀴 잘 안 나보니까 많이 온다 하더라고, 텔레비 보면. 그래요. 제주도에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한 50년 돼요. 50년? 와. 그럼 뭐 제주도에 뭐 발전과 같이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 예, 같이 했죠. 우리 그 보통 무태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무태 사람들. 예? 네. 무태 사람들 이렇게 제주도 많이 가긴 가지만 그래도 뭐 하긴 뭐 요즘 제주도 너무 많이들 다니다 보니까 뭐 알만한 곳은 다 알긴 알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도 좀 덜 알려진데 되게 좋을 만한 곳 있어요? 그쪽 분들만 그래도 많이 좀 가시고 조금 그래도 일반 무태 사람들한테는 좀 덜 알려진데 무슨 뭐 예. 그런데 많은데, 아 많아요? 동백섬이라든가 뭐, 어디요? 동백섬, 아 동백섬이요? 예. 그리고 물찬오름, 물찬오름? 예, 아 그리고 그리고 뭐, 절물, 그런 데가 좋죠. 아 그래요? 그런 데는 무태 분들이 좀 덜 오시는 데구나. 아, 많이 오기는 오는데, 아직 좀 좀 덜 유명한데. 덜 오죠. 제일 오는 데는 동백섬. 동백섬이 좋은데 뭐 육지는 안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다음에 제주도 가실 때 거기 한번 꼭 찾아가 보십시오. 왜냐하면 예. 그런 데가 더 좋더라고요. 현지 예. 분들이 더 많이 자주 가는 데가 항상 횟집도요. 관광객이 많이 가는 곳보다 현지 분들이 많이 가는 횟집들이 있어요. 그런 횟집을 알아봐서 가면은 예 그게 진짜 좋더라고요. 그죠? 그래요. 우리 태봉님 어떤 주식 갖고 계십니까? 저 아모레 퍼시픽 아 아모레 퍼시픽이요? 매수가 얼마요? 38만 8천 원 10%. 예. 하나 있어요?
후메딕스. 아, 휴메딕스요? 이건 얼마예요? 89,000원. 예. 10%요. 예. 또요? 또 있는데 그 예. 두 가지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큰 투수 있고. 아, 매스가 얼마예요? 매스가 151,000원. 비중은요? 그것도 10%요. 그래요. 15만 1,000원에 10%. 또 있나요? 게임빌 게임 비리요? 이거 예. 포트가 이게 희한하시네. 예. 매스가 얼마예요? 131,000원. 비중은요? 그것도 10%요. 혹시 좋은 걸 몇 개 갖고 계세요? 그거 예? 그거 있어요. 몇 개요? 그것만 해요. 네, 그럼 일단 총 종목은 몇 개예요? 5가지요. 5가지요? 그럼 현금을 그래도 좀 갖고 계시네요? 예. 그래요, 좋아. 우리 태봉님 주식하신 지 한 5년 됐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근데, 예. 모바일 게임, 컴퓨터 게임 빌에 대해서는 2개를 갖고 계세요. 예. 근데 모바일 게임을 2개나 갖고 있는 이유가 있으세요? 컴퓨터 산 지는 며칠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왜 그래. 굳이 왜 게임주를 이렇게 2개나 갖고 계세요? 모바일 게임을? 그것이 자꾸 여러 번 먹더라고요. 그래서 샀어. 여러 번 사니까 자꾸 먹고. 예. 예. 그래요. 그 컴퓨터는 작년에 23,000원에서부터 해올린 거라서. 23,000원에 샀다고요? 아니, 작년에 23,000원부터 해올린 거라요. 예. 그 자기가 사는 건 아니죠? 예. 그래요. 일단 지금 먼저 예. 우리 태봉님한테 제가 우리 개인 투자 시청자 여러분한테도 해당하는 거를 다시 한번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건데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중요한 거라서 예. 얘기를 할게요. 맞아요. 들어가서 먹고 또 나왔다가 또 먹고 나왔다가 또 먹고 하면 좋아요. 그죠? 참 주식하기 편하고 이러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이런 걸 그리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나요? 이렇게 올라가나요? 아니죠. 어떤 식으로 올라가요?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보통. 아닌가요? 아니죠. 안 그래요? 예. 주식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올라가요? 올라갔다는 리가 올라갔다는 리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올라가지 않나요? 그죠? 예.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지 않죠. 산같이. 그죠? 예. 맞아요. 그래 올라가는 거 좋죠. 예. 그래요. 내려갈 때도 이렇게 쭉 내려가지를 않아요. 예.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크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으려고 식당을 가요. 그럼 먼저 음식점에서 우리 흔히 그러죠. 야, 양식 먹을래? 중식 먹을래? 한식 먹을래? 야, 이거부터 골라. 이렇게 말하죠. 예. 뭐 된장찌개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기보단 먼저 야, 양식이야? 중식이야? 한식이야? 먼저 그거부터 골라 이래요. 그러면 나 중식이야. 그래? 알았어. 오케이. 야, 그럼 중식 중에 짜장면이야? 짬뽕이야? 이래요. 무슨 소리냐? 먼저 중국집이냐? 한식집이냐? 일식집이냐를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그 업종이나 업황이 앞으로 비전이 더 강해서 올라갈 요지가 많은 업황인지 아니면 이제 올라갈 요지가 별로 없는 업황인지를 먼저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오르고 내리고를 그 다음 골라야 돼요. 좀 전에 말하고
믹싱시키면 뭐냐면요. 먼저 한식이냐 중식이냐 일식이냐 양식이냐를 먼저 고르고 그다음 예. 된장찌개를 먹을 거냐 뭐 매운탕을 먹을 거냐를 골라야 되듯이 먼저 그 어팡이 올라갈 수 있는 어팡일까 비전이 내려갈 수 있는 어팡일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먼저예요. 예. 제가 왜 그러냐? 태봉님은 지금 그거를 고르시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떨어지는 종목도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떨어져요. 떨어지는 종목도 바로 그냥 쭉 내려오는 게 아니라요. 예. 많이 떨어졌다가 좀 반등했다가 더 많이 떨어졌다가 조금 반등했다가 더 많이 떨어졌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조금 반등하는 구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사서 여기에서 팔면은 먹긴 먹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데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그냥 쭉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안 좋은 업황을 사게 되면요. 안 좋은 업황을 사게 되면 바로 뭐냐? 요거를 먹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예. 제가 왜 그랬냐면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 태봉님이 들어가서 뭐 전에 몇 번 먹고 이랬어요. 맞아요. 2만 몇천에서 올라갔던 주식이에요. 맞아요. 맞는데요. 그때는 굉장히 좋을 때예요. 업황이 그때는 되게 좋고 비전이 많을 때예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뭐 제 생각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저는 모바일 게임의 업황이 이제 그렇게 비전이 이제부터 당분간은 별로 그렇게 없다라고 보거든요. 계속.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떨어지는 거 조금을 먹기 위해서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조금을 먹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보는 주의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네. 만약에 저 생각의 반대로 아니야 나는 모바일 게임이 앞으로 굉장한 비전이 있다고 생각해. 앞으로 1, 2년 동안 야 모바일 게임 엄청날 거야. 이러면은 맞아요. 들어가는 게. 그런데 제가 태봉님한테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태봉님은 그러면 앞으로 1, 2년 동안 계속 모바일 게임의 업종이 굉장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다지 별로 없다고 보세요? 이제 여기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종목을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요? 예. 다 기술 다른 것도 다 발전하는데 네? 그 게임이라 하는 것이 보면 사람이 젊은 사람이 뭐 나만 하는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많이 하지 않겠냐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예. 주식이 우리가 산업을 뭐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우리가 산업을 막 이렇게 4단계로 흔히 나눠요. 그럼 우리 예. 태봉님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주식이 예를 들어서 산업이 맨 처음에 들어왔어. 도입됐어요. 그 다음은 성장을 해요. 그 다음 예. 약간 더 이제 우리가 어른같이 성숙을 해요. 그런 다음에 예. 늙어서 이렇게 우리가 좀 몸이 아프듯이 쇠퇴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식이 어느 구간에서 제일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예? 아무래도 좀 모바일 게임이 좀 오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말한 지금 도입, 성장, 성숙, 쇠퇴 이 중에서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이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주식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주식은요. 성장기에 제일 많이 오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키가 1년에 10cm, 20cm 클 때가 청소년기입니까? 아니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들어가고 막 이럴 때예요. 대학교 때예요. 언젠가요? 우리 중학교 때가 제일 많이 크지요. 그죠? 그때 막 1년에 10cm, 10몇 cm씩 커서 막 아프죠? 그리고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대학교쯤 들어가도 키가 크긴 커요. 예를 들어서 거의 안 크죠? 크죠. 1년에 뭐 1, 2cm, 2, 3cm 커요. 근데 그게 많이 크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예. 지금 바로 뭐냐면요. 태홍님이 이 부분을 이해 못 하신 거예요. 주식은 성장기에 가장 많이, 그래서 이 주식이 앞으로 도입해서 성장기로 들어가느냐, 이때 주식이 가장 매력적인 겁니다. 그런데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미 성숙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성숙기는 1년에 1, 2cm는 클 수 있어요. 그런데 성장기까지 크지 못해요. 맞아요. 아까 말했죠. 2만 몇천부터 올라왔다고. 맞아요. 그때는 이 모바일 게임이요. 도입기였어요. 다시 말해서 도입기에서 막 이렇게 이제 막 이럴 때예요. 성장으로 막 앞으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10cm, 15cm씩 막 클 수가 있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근데 모바일 게임이 이제는 성숙기에 전 들어갔다고 봐요. 지금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모바일 게임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제가 항상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을 거예요. 올해 들어와서. 저는 모바일 게임 안 좋게 봅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 아마 아실 거예요. 모바일 게임죠? 이 반장 왜 안 좋게 볼까? 올해 들어와서 전 계속 안 좋게 봐요. 이게 주가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올라갈 이유가 이제 없거든요. 왜? 모바일 게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즘 모바일 게임 보면 모바일 게임 글쎄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해서 세상에 TV 공중파 광고까지 막 때려요. 그 비싼. 마케팅비가 어마어마하게 나간다는 소리죠.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그건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졌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맛집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맛집이 광고하는 거 보셨어요? 사장님한테 누가 그러죠? 맛집 프로그램에서 가서 우리 협찬하고 광고 좀 하시죠. 그러면 거기 사장님 웃으면서 그래요. 미쳤습니까? 제가 그 돈 주고 왜 합니까? 알아서 손님이 오는데. 이러고 웃어요. 예. 왜? 광고 안 해도 돼요. 막 오니까. 근데 뭐야? 광고를 그만큼 엄청나게 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졌다는 소리예요. 자기네들끼리. 예. 모바일 게임은 벌어들이는 수익이요. 아무리 그래도 어마어마할 수가 없어요. 한정돼 있습니다. 게임 주기가 짧고 뭐 하기 때문에. 빨리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정돼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공중파 광고까지 어마어마하게 때려요. 저는 그걸 본 순간 예. 작년 하반기였죠. 작년 연말인가 모바일 게임이 그렇게 광고 때리는 순간 아마 제 방송 계속 보셨던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전 이제 모바일 게임 다 왔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광고 때리는 거 보고 그 광고비가 얼만데? 그거 벌어들이는 수입은 얘네 뻔한데?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못 가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전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좀 더 가더라도 전 전혀 관심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방송에서. 그리고 주가는 진짜 못 가고 있습니다. 저는 몰라요. 저는 점쟁이 아니에요. 전 이게 막 이렇게 뭐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야? 보는 포인트가 확실하냐 안 확실하냐부터입니다. 뭐 그냥 어설프게 우리가 올라갈 것 같아요. 뭐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주가에 올라가든 떨어지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 모바일 게임을 두 종목이나 잡고 있는 건 저는 죄송한데 태봉님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그래도 그나마 비중은 많지 않아서 다행인데 이거부터 처리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예. 그래야지 안 내려가는 거에 있어서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시는 거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게임빌이나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요. 보세요. 제가 몇 주 전에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에 했던 기억나요. 컴투스 안 빠지고 버티고 있지만 게임빌 이런 거 내려간 거 보면은 전 컴투스도 아니라고 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컴투스는 그래도 버티고 있어서 괜찮았다 싶었는데 어때요? 보세요. 게임빌 쫓아가죠? 쭉 내려가고 있죠? 이거 저 반등 거의 못할 거라고 봐요. 컴투스가 잘 버티고 있었는데요. 이 업종의 흐름은 그러니까 산업의 흐름은 못 이겨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컴투스 이거 안 빠지니까 괜찮았다 그래서 들어가신 분들 아마 이제 된통 물리셨을 거예요. 이제 이반장말 이제 느끼셨을 거예요. 산업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바일 게임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하더라도 저는 솔직히 모바일 게임 별로 그다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그냥 빨리 말씀드릴게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39만 원인데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지금 액분 해가지고 했는데 일단 제가 손절가만 드릴게요. 이거는요 36만 원을 손절가로 잡으세요. 36만 원. 그리고 36만 원 깨지면 손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일단은 액분까지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밀리는 거라서 그럼 좀 이건 경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손절 라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휴메딕스인데요.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도 89,000원 10%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신규 상장에서 괜찮은 패턴이긴 한데 이제 여기서 조정받고 튀어나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거는 8만 여기 3,000원 보이시나요? 83,000원? 83,000원 정도를 깨면 이건 손절해 주셔야 됩니다. 그 83,000원 위에서의 조정은 아직 어떻게 되는 조정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83,000원이 대신 깨지면 이거는 파시지 않으면 좀 곤란한 경우를 당하실 거예요. 그래서 83,0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태봉님 약간의 어떤 포트라든지 이런 업종의 조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까? 02786-1022, 1023, 02786-1022, 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그래요. 지금부터 열심히 계속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워낙 요번 주까지도 좀 쉬려고 했는데 아주 그냥 3주 계속 쉬려니까 아주 그냥 난리들이 나셔가지고 요번 주는 갑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오늘은 수원을 갑니다. 오늘은 수원을 오후 2시부터 지하 1층 강당에서 가니까요. 그거 해주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아마 그게 아직 지금 시기가 준비 안 됐는데요. 다음 주는 제가 드디어 첫 도시를 가요. 첫 도시 어딘지 궁금하시죠? 간다고 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포항을 갑니다. 포항. 경상북도 포항을요. 다음 주에는 그 시간 때문에 2시 반입니다. 2시 반. 2시 반이라서요. 포항의 포항예술회관인가? 거기 소극장인데 이따 CG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2시 반부터니까요. 꼭 와서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전화 연결 바로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대구에 사는 박순희입니다. 순희. 순희님이요. 반갑습니다. 순희님 네. 연세가? 60대입니다. 60대요. 주식 경력은요? 조금 됐습니다. 얼마요? 조금 오래됐습니다. 그래요? 우리 순희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동부 하이텍. 동부 하이텍이요. 매수가 얼마요? 10,000원입니다. 비중은요? 10% 정도. 또요? 네. NS 쇼핑. NS 쇼핑. 222,000원. 비중은요? 5%. 또 있나요? CS 원더. CS 윈드요. 원드가 아니라. 윈드. 매수가 요거는 공모 받았는 건데 43,000원이에요. 5% 정도. 5%요? 네. 또 있으세요? 혹시? 많이 있는데 많이 있어요? 일단은 우리 순희님 보니까 제가 지금 10% 5% 이걸 딱 보면서 지금 제일 먼저 순희님 느끼는 게 뭐냐면요. 순희님. 네. 순희님 주식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하면 돈은 못 벌어요. 안 깨질, 좀 덜 깨질 수는 있지만 돈은 벌지는 못해요. 이런 식으로 주식하시면. 못 버는 확실하게 못 버냐고? 확실하게 못 벌어요. 확실하게. 네. 왜냐면 벌 수 없는 방법으로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벌어요. 지금 뭐해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모르시죠? 네. 혹시 순희님 주식 한 100억 하세요? 혹시라도 100억. 아니요. 아니시죠? 네. 왜 그러냐면요.
누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주식은 뭐 조금씩 해서 무슨 뭐 30개를 뭐 20개, 30개를 사서 뭐 해지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전 좀 심하게 말할게요. 예, 우리 개인 투자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좀 심하게 말씀드릴게요. 완전한 개소리예요. 예, 멍멍이 소리야, 개소리.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비중 5%짜리 주식이 상한가 치면 순이님 부자 되세요? 아니에요. 계좌에 티 나요? 저도 안 나요. 하한가 치면 계좌 휘청돼요? 아니에요. 안 되죠. 네. 아주 그냥 여러분들이 확 와닿는 예로 들을게요. 다음 주면 이제 강용민 대표 상승통행 나와요. 근데 강용민 대표 상승통행으로 지금 뭐 6개월도 아직 안 됐죠. 한 4개월, 5개월에 지금 지금 수익률이 이거 종목 수익률이 아니라 계좌 수익률이 지금 뭐 한 60-70%가 넘어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보세요? 네. 안 보세요? 아, 수익률이. 예? 수익률이 60-70%요? 예, 그 상승통행 안 보셨어요? 많이 수익률이 굉장하네요. 아, 상승통행이라는 걸 안 보셨어요, 혹시? 아니, 안 보셨으면 안 보셨다 그래도 돼요. 못 봤어요. 아, 못 봤구나. 예, 예. 그래요. 아, 그럼 우리 시청자, 이거 순이님은 이해 못 하실 거고,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강유민 대표 상승통행 이거 지금 여러분들한테 14종목, 15종목 미리 가르쳐드리고, 그 안에서만 오히려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상 그렇게 시청자들보다 더 불리하게 게임을 시작한 경우는 없어요. 예. 오히려 시청자보다 더 불리하게 게임을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그 포트 수익률을 지금 그렇게 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14개 종목을 5%, 5%, 5%, 10% 뭐 이렇게 샀나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수익률 안 나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진짜 배팅할 종목에다 수익률에 의미 있는 수익률을 둡니다. 의미 있는 비중을 둬요. 왜? 그래서 그게 올라갈 때 수익률이 뻥 하고 뜨는 거예요. 계좌의 수익률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건 이거 누가 이렇게 하냐면요. 기관 같은 경우에서는요. 기관이나 이런 데는요. 돈이요. 많아도 진짜 더럽게 많아요. 여러분들 좀 심하게 말할게요. 많아도 아주 많은 게 아니라 아주 더럽게 많아요. 그래서 몇 종목만 할 수 있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1,000억, 2,000억 펀드인데 예를 들어서 4종목 한다 그러면요. 한 펀드당 무슨 뭐 200억씩 사도 돈이 막 남아요. 어마어마하게. 물론 현금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주식수가 10개, 20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왜 여러분들이 자꾸 기관 매니저들 흉내를 내세요? 기관 펀드 매니저 흉내를 왜 내십니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요. 아주 더럽게 많아요. 진짜.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근데 왜 그 사람들 흉내를 우리가 내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상승통행 왜 그 힘든 거, 그걸 왜 여러분들한테 눈앞에서 왜 우리가 리스크를 떠안고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개인들이 어떻게 해야지 어떤 식으로 포트를 운영하고 어떤 식으로 가야지 수익률이 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똑똑히 알아두십시오. 10개, 20개 종목으로 한다? 개인 투자자들 그렇게 해서 돈 제대로 버는 사람 없어요. 푼돈? 푼돈이야 벌겠죠. 시간 지나도 계속 푼돈이야 벌겠죠. 시청자 여러분들 그거 큰 오해에서 깨십시오. 그거 큰 오해입니다. 큰 착각이에요. 절대 그래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몰빵 투자 절대 안 됩니다. 그러죠. 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예를 들어서 한 포트에 너무너무 자신이 있어도 제가 50% 이상 사지 말라고 그랬죠. 왜냐? 강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사요. 그거 보여드렸죠. 왜? 강 대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은 프로 중에 프로예요. 속된 말로 선수 중에 선수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거를 얼마든지 그 리스크를 다룰 줄 알아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리스크 다뤄요? 못 다루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한테는 때려 죽여도 50% 이상 주식을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이게 확실합니다 라고 해도 사지 마세요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 원칙이 있는 겁니다. 주식이 가구 안 가구보다 더 중요한.
그 원칙을 자꾸 지켜나가면서 가고 안 가고가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일단 먼저 지금 순이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였어요. 순이님은 다른 예를 들어서 종목 상담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에 대해서 지금 투자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순이님 주식 가지고 어려우세요. 이거를 먼저 바꾸셔야 돼요. 종목 수를 줄이십시오. 뼈저리게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순이님?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순이님. 아, 진짜 정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안 하시면 순이님 백날 가도 어떤 누구도 이런 말 안 해줬을 거예요, 방송에서. 네. 예, 뭐 한 다음에 막 한 다음에 뭐 종목 뭐 20개, 30개 해서 예, 맞아요. 20개, 30개 하면요. 깨지지도 않아요, 별로. 근데요, 중요한 게 벌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말 믿지 마세요. 네. 그래요. 순님, 그럼 순님 지금 보니까 동부 혜택이 제일 많으세요. 그죠? 네. 예. 근데 동부 혜택이 요즘 좀 많이 올라왔어요. 다행히. 네. 어휴, 다행이에요, 다행. 10,000원인데 그래도.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동부 혜택 길게 가져가시려고 사셨나요? 혹시 어떤 뭐 포인트가 있어서 제가 나 요거 좀 동부 혜택이 이뻐 보여. 이래서 사셨어요, 혹시? 아니요.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혹시나 또 못 팔고 다 잃어버릴지 몰라가지고 네, 뭐요? 갈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 데까지? 네. 근데 솔직히 동부 혜택 요즘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요. 이건 좀 무섭지 않으세요? 전 이거 좀 무서워요. 무섭던데. 무서워요. 그죠? 동부 혜택이 이렇게 또 가파르게 올랐던 이유는 아시죠? 네. 왜 그래요? 계속 분기마다 흑자를 많이 냈다 그러던데. 네, 흑자가 계속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흑자는. 흑자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의미 있는 상승은 그래도 이게 어쨌거나 실적 부분이 제일 많이 작용했다는 것 자체는 전 이건 되게 좋게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구 친한 사람이 몇 프로 샀다 그래서 오른 게 아니라 실적으로. 그리고 이 동바이텍 같은 경우에는 근데 계속 이런 상승을 이어가냐라는 게 또 저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런 상승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 때문에 차라리 차분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왔으면 좋은데 너무 조정 없이 급하게 올라왔잖아요, 거의.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더 실적이라는 모멘텀으로 더 급하게 끌어올릴 수 있겠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거는 조금 어렵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봐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네? 반도체. 반도체에서 혹시 뭐 하는 회사인지도 아세요? 반도체 장비라든가. 반도체 장비요? 장비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잘 몰라요.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동바이텍 아주 쉽게 공부시켜 드릴게요. 이제 요것만 잘 기억해 놓으시면 앞으로 동바이텍 이제 변화에 자기가 대응할 수 있어요. 네. 그래요. 동바이텍이라는 회사는요, 하이닉스 이런 데하고는 좀 틀려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데는 뭘로 유명해요? 혹시 D램 반도체라고 아시죠? D램. 네. 랜드 플래시 들어보셨죠? 네. 그거하고 좀 대칭되는 개념으로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있어요.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비메모리.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는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감성 같은 거를 제어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감성 이런 거 우리 인간이 제어하든 신경이 있듯이 그런 게 비메모리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네.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들은 거의 다가 메모리 반도체예요.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를 우린 메모리라 그래요. 메모리.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더 크게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더 크게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죠? 예. 전 세계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의 약 3배가 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훨씬 커요. 전 세계적으로. 훨씬 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메모리에 되게 약합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비메모리. 죄송한데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세계 최고 회사인 줄 아시죠? 아니에요. 네. 그거는 D램 메모리일 때만이에요. 비메모리까지 다 합칠 때는요. 삼성보다 퀄컴인가요? 퀄컴이죠? 인텔인가 퀄컴인가 좀 헷갈리네. 거기가 훨씬 커요.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냐?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요. 훨씬 많이 커요. 근데 이 회사는 뭐를 하냐? 비메모리 반도체를요. 이렇게 위탁받아서 생산하는 회사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는 비메모리가 크다 그랬어요? 메모리가 크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삼성전자 메모리. 하이닉스가 메모리가 훨씬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메모리에서는 파운드리라고 해서 이 비메모리를 위탁 생산하는 걸 이런 거 조립하는 걸 파운드리 업체라 그래요. 그 중에 파운드리 업체가 우리나라에 동부하이텍 빼고 없어요. 그러니까 동부하이텍이 국내에 비메모리 쪽을 하긴 해요. 삼성전자 이런 데도.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 거를 다 위탁 생산을 거의 다 얘네가 한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적이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 때문에 탁 올라올 수가 있었어요. 그럼 기존에 왜 못 올라왔냐? 왜 못 올라왔냐? 그거는 동부그룹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시다시피. 있습니다. 있죠? 예. 그것 때문에 이게 주가가 반영이 실적이 거의 안 됐던 거예요. 더 심하게.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런데 요즘 동부그룹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는지 조금 뭐 동부하이텍 요번에 저거는 안 됐지만 지금 당사는 못 찾았지만 아마 하반기나 뭐 내년에 다시 또 그 인수자 찾겠죠. 근데 좀 교통 정리가 지금 어느 정도 돼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니까 주가가 뻥 하고 튀었던 거야. 그럼 문제는 뭐냐? 그럼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럼 반장님, 그러면 비메모리에 그러면 비메모리 시장이 계속 그러면은 아니 국내 것만이 아니라 해외 것도 막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얘네 실적은 계속 더 커질 거 아니야, 그죠? 네. 근데 문제는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혹시 대만이 반도체 굉장히 강국 중에 하나라는 거 아세요? 뉴스에서 그런 거 못 보셨어요? 대만? 잘 몰라요. 대만이 IT가 굉장히 높은 비중이 높은 나라를 아시아에서 뽑아라 그럼 우리나라와 대만을 뽑아요. 그래서 대만이 굉장히 IT에 유명한 IT 산업이 뛰어나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 계세요. 근데 잘 희한한 게 대만이 무슨 뭐 유명한 TV를 생산해요? 세탁기를 생산해요? 뭘 생산하지? 대만은 반도체를 생산해요. 근데 이상하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게 우리나라에 있는데 대만 뭐 해봤자 뭐 업체들 우리나라보다 시장 점유율 많이 밀리던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아시죠? 왜 그러냐? 비메모리 쪽은 우리나라가 약하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매스컴에서요. 비메모리 쪽은 잘 기사화 다루질 않아줘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메모리에만 강하기 때문에요.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쪽 기사만 많이 써줘요. 이게 저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매스컴에 언론에서 잘못하면 사람들의 눈을 잘못 가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왜? 언론에서 자꾸 보도해서 그렇게 하니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전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메모리 시장이 지금 이렇게 훨씬 큰 줄 알고요. 메모리 쪽으로 해가지고 다 막 디램 쪽만 얘기하고 낸드 쪽만 얘기해서 그쪽으로만 모든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돌아가는 줄 알아요. 왜? 비메모리 쪽은 얘기를 안 해주니까 언론에서. 왜? 우리나라가 약한 부분이니까. 실은 비메모리 시장이 더 커요. 우리나라 정확히 우리가 알 건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더 강해지는 거 아닌가요? 대만, 우리나라보다 비메모리 훨씬 선진국입니다. 근데 그 대만이 비메모리, 전 세계 비메모리 파운드리 업체를요, 석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만이 IT 강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만큼 IT 강국, IT 시가총액에서, 주식 시가총액에서 IT 비중이 대만이 높다 자꾸 이러는 이유가 실은 이것 때문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사실들을 언론에서는 얘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불리한 부분이라고. 똑똑히 알려주셔야죠. 그래야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런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유일의 파운드리 업체인 건 맞지만 그건 우리나라 국내 물건만을 갖고 와요. 왜? 해외 대만의 그런 파운드리 업체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력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제가 진짜 해외 바이어다, 그런 파운드리 물건을 준다, 그럼 저라면 대만한테 줄 거예요. 왜? 대만 쪽이 훨씬 강국이거든요. 그쪽은. 더 세거든요.
무슨 소리냐? 다시 말해서 지금 동부 하이텍이 파운드리 국내 비메모리 쪽도 하긴 하기 때문에 그거를 흡수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시장을 해외로 늘려야지 주가가 딱 하고 더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뻥뻥뻥 그렇진 못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물론 앞으로 시장에 동부 하이텍의 새로운 주인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은 되겠죠. 그렇지만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 나쁘진 않겠다. 그렇지만 조정은 나올 수 있겠다. 충분히. 그런데 비중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10,000원 정도 매수가인데요. 10,000원 정도 매수가면 뭐 그렇게까지 낮은 가격은 아니라서 저라면 일단 이 정도에서는 한번 이익 실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제 공부 아주 그냥 편하게 되셨죠? 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요. 네. 그리고 NS 쇼핑, 이건 빨리빨리 할게요. 5%인데 NS 쇼핑 22만 원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신규 상장 패턴에서 나쁘진 않은 패턴이에요. 그런데 요건 손절가만 드릴게요. 요거는 21만 원 깨면은 손절하셔야 됩니다. 예. 신규 상장 패턴에서 일단 나쁘진 않은 패턴인데 이건 21만 원을 깨면은 이제 나쁜 패턴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21만 원 손절가로 드리고요. 그다음 CS 윈드인데요. 예,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을 거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것도 신규 상장 패턴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신규 상장에서 워낙 안 좋은 네. 패턴이었어요. 안 좋은 패턴이었는데 중요한 시점이 뭐냐? 지금 이 시점이 지금 되게 중요해요. 여기를 결국 확실하게 뚫고 올라가면 얘는 좋은 패턴으로 바뀝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다시 약간 오르는 것 같다가 밀려버리죠. 그럼 얘는 여기가 고점으로 해서 다시 또 한참 동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실은. 그래서 일단 저라면은 NS, 43,000원인데요. 저라면 일단은 나올 거예요. 저라면 일단 나와요. 전 이런 경우에 나와요. 왜? 이거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확실히 어느 한 방향으로 조금 더 방향이 나오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라면 여기서 매도해서 현금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차라리 올라가는 걸 좀 더 뚫고 가는 걸 확인하고 사시는 게 나아요. 이런 경우는. 만약에 이거 밑으로 밀려버리면요, 좀 많이 괴로우실 겁니다. 예, 그래요. 세정호 상담해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이나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전화 연결 빨리 받아봐야 될 것 같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예, 부산 사는 최경순입니다. 길이요? 아, 예, 예. 부산 사시는 우리 최경순. 부산 여사님. 예,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한진중공업이랑요. 예, 매수가 서비스 얼마요? 한진중공업은 6,500원에 30%요. 예, 토비스는 16,000원에 20%. 예. NHN 엔터는 6만 원에 5% 이렇게 있어요. 한진중공업이 제일 많으시네요. 네. 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그냥 하고 해드릴게요. 네. 한진중공업 6,500원 30%.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세요? 한진중공업? 얼마까지 볼 수 있는지 그게 얼마까지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진짜 몰라요. 네. 왜냐면 그건 제가 능력이 안 돼서 답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답 드릴 수 있는 거를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진중공업 이유가 있으셔서 사셨을 거 아니에요? 뭐 부산이니까 뭐 그 영도 쪽에 가까우세요? 사시는 데가? 혹시? 아니요, 영도랑은 먼데 네. 그래도 한진중공업이 영도에 이제 부산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큰 회사잖아요. 네네네. 아무래도 의미 근데 있죠. 예전에는 그 뭐 농성도 하고 이래갖고 회사가 수급됐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해서 수주도 좀 하고 건설 쪽으로도 좀 수주하고 이러면은 나아질 것 같아서 샀는데 전혀 나아지질 않네요. 그래요. 일단은 그냥 나오세요. 나오라고요? 예. 아, 예. 왜냐하면 조선주는 지금 굳이 안 사셔도 돼요. 아, 여러 가지 뭐 지금 얘네 뭐 영도조선 무슨 수빅조선소 때문에 무슨 뭐 네. 지금 뭐 이게 업황이 한다. 근데요 죄송한데 이거보다 더 괜찮은
차라리 이거보다 거래소에서 괜찮은 업종은 많아요. 지금도 제가 봤을 때. 아, 근데 왜 굳이 고생하려고 별로인 데를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맞아요. 저는 그 마인드예요. 아, 이게 나중에는 뭐 시간이 가고 차츰 조금씩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얘는 넘어야 될 산이 조선주는 아직도 너무 많아요. 요번에 제일 대표적이었던 거, 참 저도 충격적이었는데 대우조선해양. 네. 요번에 충격적인 거 발표했죠. 뭐인지 아시죠? 실적 나쁜 거요? 예, 그동안 실적을 사실상 우리가 흔히 우리들 표현을 이러거든요. 마사지 했다 그러거든요. 예, 우리가 흔히 그런 걸 마사지 했다 그래요. 실적을 마사지 해왔어요. 그러다 이번에 뻥 하고 그 안 좋은 비용 부분 다 터뜨려 버렸어요. 대우조선해양이. 전 솔직히 그거 보고 너무너무 실망을 했어요. 아니 우리가 대기업들 솔직히 말해서 믿을 수 있으니까 개별주보다 수익률 덜 나는 거 알잖아요. 아니에요? 네. 맞잖아요. 네. 그렇지만 대형주들 하시는 분들 왜 하세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고 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전 진짜 요번에 그거 보고 대우조선해양 그 실적 발표한 거 보고 전 너무너무 실망이 컸어요. 저도 한편으로는 믿었어요. 대우조선해양 어떻게 보면. 대기업 얘네 그래도 실적 그래도 꾸준하게 4분기까지 야 이거 잘하고 하네. 야 그래도 나름대로 경쟁력 있네. 근데 그게 마사지 했던 실적이었어요. 전 그거 보고 좀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조선주는 당분간은 암울하다예요. 주가 측면에서는. 1, 2위, 3위를 다투는 업체마저도 마사지로 저는 좀 심하게 말할게요. 이게 회계법으로는 안 걸릴지는 모를지 몰라도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뒤통수 맞은 꼴이거든요. 다른 데들 안 좋을 때 걔네만 좋았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게 마사지였어요. 저는 좀 제 상식으로는 이해 안 갑니다. 대기업이 그런 짓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일단 조선주 자체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우리나라 조선주가 지금 심각한가? 요번에 그거에 대한 고민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전 당분간은 조선주에 대해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조선주라면 전 당분간은 주가에서 차라리 다른 업종을 하십시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 이런데 조선주를 하십시오라는 말씀은 아직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무슨 배 몇 척 수주했다? 그것 때문에 그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뭐 얼마든지 문제 많아요. 그것도 반대편에서 공격하려면 얼마든지 합니다. 헤비테일 방식이래 가지고 요즘은 아시죠? 헤비테일 방식이 뭔지 아시죠? 막판에 돈 몰아주는 거예요. 전에는 균등 있게 몰아줬다 그러면 요즘은 헤비테일이라 그래가지고 막판에 돈 많이 몰아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조금 주다가 별로네 취소. 만약에 수주 취소해버리면 배 만들다가 취소해버리면 어떡할 건데? 지금까지 줬던 돈만 띄면 돼요. 위약금 좀 하고. 그럼 그거 조선사가 그대로 다 엎어줘야 돼요. 배 몇 척 수주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데요. 얼마든지 요즘 헤비테일이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배 줬던 애들이 속된 말로 진짜 놀래면 얼마나 놓는데? 그럼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는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조선 전반에 대해서 저는 너무 실망이 컸어요. 이 정도까지 지금 조선주가 바닥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조선주가 배 몇 척 가지고 그거 할 건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전 차라리 현금화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건데요. 토비스 같은 경우에 15,900원인데 16,000원인데요.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조정해서 이제 치고 나가야 되는 시점인데 만약에 여기서 못 치고 나가면 좀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손절가만 드릴게요. 이건 14,000원 손절가 드릴게요. 그래서 14,000원이 깨지면 손절 치시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만약에 치고 돌리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시점이니까 14,000원 손절가로 지켜주세요. 예. 그래요. 그리고 NH엔터인데요. NH엔터 6만 원인데 이번 주에 슬슬 좀씩 움직임이 나오기 하고 있죠. 근데 뭐 NH엔터 또 몇 주 뒤에 혹시라도 깊게 나올 때 제 생각을 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생각 바뀐 거 없고요. 일단은 뭐 기관의 매물들이 지금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계속 홀딩하고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홀딩하겠습니다. 그래요. 세종호 상담해드렸고요. 시간이 없어서 핵심만 빨리빨리
해드렸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예, 잘 참고해서 투자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스피드 가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제가 오늘은 수원 갑니다. 예, 수원의 상공회의소 오후 2시부터 대강당이 1층 강당에서 하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굳이 뭐 제 싫어하는데 막 와서 뭐 뒤에 가서 딴말 하시고 이런 분들 뭐하러 시간 버리면서 오십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 꼭 필요하신 분들, 괜히 필요한 분들한테 그분들이 보다 자리 없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 꼭 필요하신 분들만 오세요.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제가 포항을 갑니다. 그리고 자세한 거는 2부 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바로 스피드 상담 들어갈게요. 하나인데요. 예, 하나 같은 경우에 50% 41,500원이에요. 41,500원. 하나 같은 경우에 지금 잘 올라오고 있어요. 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특별히 그건 없는데, 근데 워낙 무거웠던 주식이 올라오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무거웠던 주식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상하게 조정을 받거든요. 근데 요번에 조정받고 다시 올라는 가고 있지만 곧 다시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50%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대에서 저는 적어도 30%는 이익 실현하십시오. 그리고 15에서 20%만 가져가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다음 종. 두산엔진입니다. 두산엔진 40% 8,300원인데요. 두산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금 중요한 저항을 못 이겨냈어요. 보이시죠? 중요한 저항을 이겨냈어야 되는데 아마 시간이 좀 더 걸리려나 봐요. 많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번에 워낙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갖고 계신 거 절반은 손절해서 현금화하십시오. 네. 그리고 절반만 보세요. 다음 쪽. 예, 신팩입니다. 신팩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 신팩 자체가 워낙 거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애라서 이 차트 모습이 의미가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솔직히. 이건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안 됩니다, 진짜. 근데 어찌됐건 간에 아직은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나쁘지 않은데 저는 오히려 이 모습이 너무 인위적으로 만드는 모습 같아요. 보시다시피. 전 솔직히 말해서 너무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모습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7,200원인데요. 일단 여기서 어느 정도는 전 이익 실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예. 이런 종목 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거든요. 다음 종목. 예, 현대상선입니다. 현대상사입니다. 현대상사 같은 경우에 15% 35,200원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 지금 잘 올라오곤 있어요. 근데 이 시점이 이제 굉장히 강한 저항 시점이라서 이제 여기서 진짜 제대로 된 저항 돌파를 하겠죠. 그리고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여기가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뚫어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거하고 비슷하겠죠. 코스닥이 결국 의미 있는 저항을 뚫어내니까 주봉으로 해서 그다음 쭉 올라왔듯이 현대상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굉장히 의미 있는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항을 뚫어내는지 안 뚫어내는지는 좀 차분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 일단은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 종목. 시젠입니다. 어저께 좋은 이야기 나오면서 올랐죠. 시젠은 일단 제가 뭐 계속 홀딩하라고 지금 좀 그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저는 시젠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계속 조정 받으면서 차분하게 자기 그 작년에 그때 아주 그냥 이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락을 이제 다 이겨내고 있는데 이제 다시 수급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기관이 약간 매도는 했지만 그거 그냥 무시하고 올려버렸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일단 아직은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42,040%인데 예,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예, S&T중공업입니다. S&T중공업 이거 뭐 워낙 회사는 좋죠. 이거 회사는 워낙에 좋아요. 예, 실적은 꾸준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장하기에는 조금 주식으로 성장하기에는 저는 그렇게 쉽지 않은 회사 같아요. 그래서 주봉 보시면 이거는 많이 밀리면 사놓으면 좀 먹어요. 근데 이걸로 가지고 계속 먹고 막 이러기에는 쉽지 않은 주식이에요. 그래서 13,500원인데 저는 이걸 예를 들어서 밑에 사서 샀으면 상관이 없는데 많이 좀 어느 정도 올라온 반등 상태에서 사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건 그냥 현금화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1부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1부에는 오늘 좀 많이 중요한 공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럴 때 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1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전 잠시 2부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부 먼저 가 있을게요.